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브리봇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11월 달 정도에서 제가 에브리봇에 대해서 방송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한 13,000원 요 정도에 머물렀지만 그 이후로 올해 2024년 들어와서 1월 달 이후로 주가가 랠리를 펼쳤죠. 그렇게 펼치는 이유가 CS 2024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각 대기업마다 로봇 분야에 그 진출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M&A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M&A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한 2분기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이 물걸레 청소 로봇을 납품할 정도로 그 OEM으로 납품을 했었죠.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청소용 로봇 상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로봇 청소기도 거의 가격이 뭐 요즘 100만 원대까지 삼성이나 LG 걸 보게 되면 10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브리봇은 중소기업 상품이라 가격이 거의 절반 이하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중국 업체랑 비교해도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성능도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죠. 이 말은 기능성 로봇 관련해서 이 물걸레 청소 로봇이나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대기업은 에브리봇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에브리봇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진 건 미국 아마존이 아이로봇이라는 그 나름대로 그 미국 내에서 청소 로봇으로 유명한 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려다가 결국은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유럽, EU의 반대로 결국은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해놓고도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칙으로 약 9천만 불 정도를 아이로봇에다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죠. 그리고 이 인수 계약은 딜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이 이 기능성 로봇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 경영상 판단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 대기업의 경영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 아이로봇 같은 기능성 로봇 또 이런 청소 로봇 같은 이런 기능성 로봇을 인수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대기업으로 나가는 그 기업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비록 아이로봇의 인수에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런 기능성 로봇을 인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 거죠. 이거 작년 3분기까지밖에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아서 보여드리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VR6000이라는 이 모델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던 그 물걸레 청소 로봇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브랜드로 해서 세계로 수출을 했던 물건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이 3분기에는 빠졌죠. 그리고 이래서 그런지 이 매출액이 3분기까지 매출액이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기 순이익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죠. 하지만 이게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로 자기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까지 행사를 하면 경영권을 50%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로봇 사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쪽으로 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브리봇과의 이 청소로봇 이쪽 계약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자기 내부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발주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에브리봇은 오히려 고객을 놓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에브리봇을 더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사업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가 에브리봇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1분기 때 실적이 좀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S 2024 이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로봇 분야에 진출할 그 욕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는 35.67%를 갖고 있고 이 회사 2대 주주도 그 카카오의 특수관계인 그 친족이 갖고 있는데 그쪽도 한 15% 정도 됩니다. 거의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둘이 합치면 거의 50%가 넘어가죠. 실제로 이 에브리봇의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약 50% 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브리봇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2024년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것보다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이 아이로봇이라는 로봇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 경영 행위, 그리고 CES 2024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의욕을 펼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M&A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장 내에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할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나 했을 때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에브리봇이 여러 군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미 주가는 이러한 작년 3분기 실적을 반영했을 때 적정 주가 14,000원 정도밖에 평가되지 않지만, 이미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그 따블인 28,000원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고 자기 사업 실체를 갖고 있는, 즉 지금 현재 상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다른 무슨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회사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살펴보지 않을 때 그런 조용한 시기에 야금야금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했다가, 지금처럼 모두가 사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이제는 슬라이스 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설 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로 가야 되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지 M&A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M&A가 된다면 인수자가 누군지 모르죠. M&A 계약이 돼서 그 인수자가 누군지 확실히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는 피인수 기업은 인수자의 가치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브리봇의 현재 주가는 기대감이 이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짜로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돼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도저히, 물론 에브리봇을 인수하는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량을 늘려준다면 충분히 지금의 주가도 합리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전히 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시장에 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설들로 인해서 경영권 프리미엄만큼 주가가 부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는 반드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주식은 팔아야 그 차익도 내 이익이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